자, 삼류위험물은 이 암기법이 조금 웃긴 말이 되는데요. 바로 10알칼리나 2황, 5알토, 6인, 3금수인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약간 욕같이 들려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많은 분들이 약간 피식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삼류위험물들은 이렇게 알킬, 알루미늄, 칼륨, 리튬, 나트륨, 알칼리나가 됩니다. 자, 리가 앞 글자가 아니라 중간 글자라는 거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다른 위험물들이 뭐 50kg, 300kg, 100kg, 1000kg 이런 지정수량을 가진 반면에 삼류위험물은 어떤가요? 10kg일 때부터 위험물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의 알킬이라는 것은 우리 기초화학에서 명명법에서 탄화수소의 명명법 부분에서 봤었는데 이 탄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수소의 개수가 2n 플러스 1개가 있을 때가 알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소 1개가 있으면 메타라고 부르죠. 여기에 탄소 1개보다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한 수소 3개가 되면 메틸이 됩니다. 자, 이게 알킬이라서 그래요. 알킬기를 가진 탄소 1개짜리 메틸이라고 부르고요. 탄소 2개짜리는 에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틸, 에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알킬알루미늄에 들어가고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지만 트리메틸알루미늄도 삼류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자, 칼륨은 주기율표에 있는 그 칼륨이고요. 알킬 리튬에서 여기에 있는 알킬도 메틸 리튬, 에틸 리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나트륨까지 있는데 이 칼륨이나 나트륨은 주기율표상에서 1쪽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이라서 다른 위험물보다 특히 위험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다음 황린이 20kg인데 여기까지가 위험 등급 1등급에 들어갑니다. 10kg까지가 아니라 20kg까지가 위험한 위험물에 들어가고요. 앞에서 2류 위험물이 정린 P가 있었지만 3류 위험물에서는 정린이 P가 4개 붙은 황린입니다. 황색인 인이라는 뜻이에요. 정리는 적색인 인이고요. 자, P가 4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가 1개 있는 상태의 정린이랑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주기율표 1조 원소들 그리고 주기율표 2조 원소들 중에서 앞쪽에 다른 위험물의 품명에 해당하지 않은 것들만 모여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학에서 보자면 나트륨이나 칼륨이 알칼리 금속이 맞아요. 근데 위험물로 분류할 때 알칼리 금속은 그 앞에서 나왔던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것들을 제외한 리튬, 루비듐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에도 마그네슘이 알칼리 토금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앞쪽에서 나왔죠. 다른 위험물로 분류된 것 제외한 나머지 칼슘과 바륨이 알칼리 토금속이 됩니다. 자, 유기금속 화합물은 기능사 수준에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서 따로 위험물이나 분자식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50kg까지가 위험 등급 2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금속수소 화합물은 금속과 수소가 만난 거, 금속이 인이 만난 거, 칼슘과 알루미늄이 탄소랑 만난 것들을 뜻합니다. 자, 수소와 칼슘, 수소와 나트륨 분자식 이렇게 생겼고 왜 이런 숫자들이 되는지 산화수를 비교해서 완성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속인 화합물 인화칼슘이 대표적이고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 중에서 탄화칼슘은 산화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 탄화칼슘이 구성되는 분자 자체가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수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CaC2 그 상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빠뜨리지 말고 같이 보셔야 되겠고 여기까지가 삼류 위험물의 3등급인 물질입니다. 자, 사류 위험물은 암기법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 이유가 사류 위험물은 특징이 품명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위험물이 하나하나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류 위험물을 활용하는 산업이 굉장히 많아서 종류랑 그 유별들을 잘 구분을 해두면 실제 현업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품명과 지정수량 뿐만 아니라 위험물의 종류까지 봐야 되겠는데 특 이디아산 1,2휘메톨벤 사시아피 알콜사 2000등경 스틸크실클로로 2000아포히 3,2클중아니 4글리글리콜 4,6윤기실 만건 대정상 해동아들 반면 정쌀 옥체참콩 불소
엽소, 돼지고래, 올리브팜, 땅콩, 피자까지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제일 앞 글자들이 분명이 됩니다. 자, 2, 3, 4 그리고 뭐 만에는 생략되긴 했지만 많은 동식물류류 이렇게 품명으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특수이나물 1석유류, 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류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이 위험물들은 대부분 비수용성과 수용성으로 구분해서 지정 수량이 달라집니다. 자, 특수이나물은 이제 비수용성, 수용성 구분 없이 다 지정 수량이 50리터고 특수이나물에 해당하는 것 이디아산이 있습니다. 자, 어떤 위험물들이 있는지 분자식과 같이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에테르, 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들이 작용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작용기랑 병행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석유류에는 비수용성일 때 200리터, 수용성일 때 400리터가 되는데요. 수용성일 때 400리터인 물질은 사시아피, 시아나수소, 아세톤, 피리딘, 그리고 아세토니트릴도 자주 나옵니다. CH3, CNE, 아세토니트릴이고요. 그리고 휘발유 메틸에틸 케톤에서 메틸, 에틸, 케톤도 같이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톨루엔, 벤젠 이런 것들의 위험물이 있고, 자,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초산 메틸, 에틸, 벤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뒤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알코올류는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간 메틸, 에틸 알코올이 되겠고, 탄소의 개수가 3개인 것까지, 프로필까지 알코올이 됩니다. 자, 이석유류에 있는 수용성의 아세트산, 포름산, 히드라진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자, 아세트산은 CH3COOH, 포름산, HCOOH 이렇게 돼 있죠. 아세트산과 포름산의 이런 것들이 아세트산의 산 대신에 메틸, 에틸이 되면은 앞쪽에 있는 1석유류 비수용성이 됩니다. 자, 초산이 아세트산이고 초산이 되면은 제2석유류 수용성이 되지만 여기에 메틸이 들어가는 경우에 1석유류 비수용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험물마다 비슷한 것들이 품명이 달라지는 경우, 지정 수량이 달라지는 경우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스틸렌의 경우에는 앞쪽에 있었던 에틸벤젠에서 수소 2개를 빼낸 물질입니다. 자, 에틸벤젠이라는 것은 C2H5가 에틸인데 거기에서 수소 2개가 빠진 C2H3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크실렌은 C6H가 4개의 메틸기 CH3를 2개 가진 것이 크실렌입니다. 수용성은 아세트산, 포름산, 히드라진 이런 것들이 있고, 아크릴산도 아세트산과 마찬가지로 수용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3석유류의 비수용성 2000리터에 해당하고 클중아니에서 아닐린과 니트로벤젠의 분자식 NH2NO2입니다. 자,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씩 다르면서 말이 달라집니다. 자, 수용성은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인데요. 뒤쪽 챕터에서 구조식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위험물입니다. 사료 위험물, 윤기, 실이 있고, 동식물류류의 경우에는 이제 지정 수량이 10,000리터입니다. 자,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한 번에 있다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이 많이 되겠고,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대구, 정어리, 상어 이런 생선들이죠. 동물로 보는 거고, 해바라기, 동유, 아마인유, 들기름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성유에 들어가고, 면실류, 청어유, 쌀겨유, 옥수수, 채종유, 참기름, 콩기름, 그리고 소, 돼지, 불소고래, 올리브팜, 땅콩, 피마자유, 야자유 이런 식으로 불건성유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동식물류를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구분하는 기준은 요오드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요오드 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100g을 경화시키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그램수입니다.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자면 올리브유는 액체 상태인데 버터는 고체 상태이죠. 자, 이런 식으로 기름이 굳어 있는 것을 경화라고 하는데, 그 안에 불포화 결합이 많을수록 기름 상태가 되고, 불포화 결합이 없이 모두가 결합이 된 상태가 되면은 버터처럼 단단해집니다. 자, 그래서 유지 기름 100g에 요오드를 첨가해 봤을 때 요오드가 들어갈 자리가 계속 늘어나면, 들어갈 자리가 많으면 요오드 값이 크다.
그래서 건성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오드가 들어갈 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 불포화 결합이 적은 것들은 불건성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류 위험물도 이류 위험물과 마찬가지로 위험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자, 특수인화물, 알코올류, 2, 3, 4석유류 뭐 이런 식으로 석유류를 구분할 때 온도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자, 특수인화물은 발화점 100도, 인화점 영하 20도,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영하 20도, B점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저는 간추려서 마이너스 20, 40, 100으로 해서 인화점, B점, 발화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1석유류는 21도 미만, 21도보다 작은 것, 마이너스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2석유류는 21에서 70, 3석유류는 70에서 200, 4석유류는 200에서 250도씨까지 가는 거고요. 그 안에 알코올류가 지금 빠졌는데, 알코올류는 인화점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OH가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자, OH가 알코올기고요. 알코올이 한 개가 있어야 되고,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가 1개부터 3개까지, C가 1개부터 3개까지인 알코올이어야 합니다. 다음 오류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10진류, 백희실, 200니니아디히, 여기에 니를 한 번 더 써주시면 표를 채우는데 딱 맞을 수 있어요. 자, 10kg인 거 질산 에스테르류 유기가산화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산 에스테르라는 것은 에스테르 자체가 COO가 에스테르거든요. 자, CO 대신에 NOO를 가진 것들을 질산 에스테르라고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산 메틸의 경우에 질산이 육류 위험물에 들어가는 HONOO 이런 식으로 되는 물질인데요. 자, 질산 메틸에서 이 수소 자리에 CH3가 들어가고 ONOO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있는 부분을 질산 에스테르라고 보기 때문에 질산 에스테르류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질산 에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의 경우에는 C가 이렇게 3개 있는 글리세린에서, 자, 글리세린이 이렇게 있는데 OH에서 H 대신에 NO2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결합이 ONOO로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가 에스테르류이기 때문에 질산 에스테르류로 들어갑니다. 자, ONO2, ONO2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에스테르 결합, 에스테르 결합, 에스테르 결합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니트로글리세린이 그렇고 니트로글리콜도 C2H4 ONO2 두 개로 적어두세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H 자리에 NO2가 들어가기 때문에 ONO가 있는 에스테르 결합이 생기면서 질산 에스테르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많이 헷갈리는 점이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니트로셀룰로스가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냐라고 엄청 많이 헷갈리세요. 자, 근데 니트로로 들어가는 이 부분들까지는 질산 에스테르류로 봐야 되고, 니트로 화합물이 되려면 트리니트로, 디니트로, 디니트로가 돼야 됩니다. 자, 니트로가 한 개 가지고는 니트로가 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산 에스테르류는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까지 됩니다. 자, 유기가산화물은 과산화물인데 산소가 많이 있는 물질인데 앞에 탄소가 들어간 물질과 결합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산화벤조일은 C 6개, H 5개, CO가 2개 있는 2입니다. 아세틸퍼옥사이드, 과산화메틸에틸 케톤 같은 것들도 유기가산화물에 들어갈 수 있겠고, 과산화벤조일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히드록실아민은 100kg인 물질들, 히드록식이 OH를 뜻하는 말이고 NH2가 아민입니다. 그래서 히드록실아민 염류라는 것도 있고,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 디니트로, 그래서 니트로가 NO2를 뜻하는 말인데 니트로가 3개 들어갔다, 니트로가 2개 들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자,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신 유도체, 이렇게 화학식이 없는 품명의 경우에는 품명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의 아지화합물, 그 질산 구아니딘 그 외까지 했을 때 지정수량이 10kg인 경우에만 위험등급 1등급이 되고 나머지는 위험등급 2등급이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육류위험물입니다. 산화성 액체로서 위험물의 종류가 많지 않아서 간단한 느낌이에요. 자, 특징 자체는 질산, 과산화수소, 과염소산의 분자식이 모두 H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 H로 시작했을 때의 특징은 산성 염기성 중에서 산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질산, 과염소, 산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산성의 물질이고 과산화수소는 산성까지는 아니지만 이 자체로 고농도에서 위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다 H로 시작하고 지정수량이 300kg이고 위험 등급이 1등급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할로겐간 화합물이 그 외에 해당하는데 할로겐간 화합물이 맞습니다. 자, 이 화합물은 이 앞에서 했었던 할로겐 소화약제가 FCl, BrI가 합쳐졌을 때 할론 소화 약제가 됐었죠. 자, 이렇게 탄소랑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할로겐 원소들끼리만 결합했을 때 할로겐간 화합물로 위험물이 됩니다. 탄소와 결합했을 때는 소화 약제가 되지만 이 할로겐 원소들끼리만 결합했을 때는 위험물이 되죠. 자,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게 위험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불화브롬, 5불화브롬, 5불화 요오드 이렇게 했을 때 불화는 플루오린을 얘기하는 말이고요. 요오드나 브롬은 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류위험물도 위험물의 기준이 있는데 질산은 비중 1.49 이상입니다. 이때 비중이라는 것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농도 36 중량 % 이상일 때부터 위험물이 됩니다.